2015년 영국의 유명 대중지에서요, 이 보도한 헐리우드의 충격적인 한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명 일간지에서 보도한 자료는요, 그 기사는 헐리우드의 정상급 남성 배우가 HIV 양성 판정을 받고도 엽색 행각을 지속해서 헐리우드가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이 기사예요. 여기서 HIV 양성 판정이라고 하는 건요, 에이즈를 말합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에이즈 판정을 받고도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런 성적인 행각을 지속해서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제의 그 헐리우드 배우는요, 영화 플래툰, 못 말리는 람보, 그리고 무서운 영화 5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얼굴을 많이 알린 배우 찰리 쉰이라는 배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운 영화 5를 봤거든요. 이 찰리 쉰이라는 배우. 그런데 이 배우가요, 원래 약물 중독과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저기서 난동을 많이 부렸던 배우래요. 그래서 뭐 재활원이라든지 경찰서 같은 곳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았던 배우였대요. 이 찰리 씬은요, 2008년에 같은 배우인 여배우 브룩 밀러라는 여성과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당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요,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너 입 안 다물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없는 사건 사고들 중에 미국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에이즈 사건이에요.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성매매를 하면서 혹은 무분별한 성생활을 계속 지속해온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이 찰리 씨는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입을 막는 교활함까지 보였어요.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내가 에이즈라는 거 말하고 다니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교활함까지 보인 겁니다. 그렇게 수년간 치밀하게 위험한 비밀을 감춰왔던 이 찰리 씨.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루머처럼.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 찰리 씨는요, 미국의 유명한 아침 뉴스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이 찰리 씨는 본인은 상대방한테 나는 내가 에이즈다라는 걸 알렸다. 그리고 나는 관계를 가질 때 피임 기구를 꼭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오히려 내가 더 피해자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에이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히려 당신 나한테 돈 안 주면 내가 당신 에이즈인 거 다 까발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찰리 쉰과 수년간 사귄 한 여성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찰리 쉰이 아침에 뉴스에 나와서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찰리 쉰은요, 수천 명의 여성을 위험에 빠뜨린 괴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찰리 쉰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배우, 팬, 10여 명의 여성이 단체로 이 찰리 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리올스는 찰리 쉰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한다고 붕괴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이 사건은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대요. 에이즈에 걸린 남성이 그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다 가지고 다닌 거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도 얼굴이 다 알려진 유명한 남자 배우가. 그리고 현재 이 찰리 쉰은요,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고 에이즈 연구와 신약 개발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되기로는. 저도 이 배우에 대해서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고 얼굴을 아는 되게
낯이 익은 배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많이 달라서 좀 놀란 상태로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 12월에요.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꽁꽁 가린 채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산 복권은요, 무려 당첨금 16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80억 원에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당시 이 당첨자는요,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돈을 찾으러 오지도 않고요,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첨금 지급 만료 2시간 전인 2011년 12월 29일 자신이 복권 당첨자의 대리인이라는 한 변호사가 당첨자의 사인이 적힌 복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당시 사인이에요. 대리인이 이 복권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사인이 된 이 복권을 들고. 당시 아이오와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5개 정도의 주에서는요, 예외적으로 복권 당첨자의 신원을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대리인이 나서서 진짜 복권자의 신원을 숨긴 채 이 대리인이 대신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권협회 측은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당첨 금액이 180억 원이었잖아요. 거액의 복권 당첨금이 걸린 만큼 혹시나 이 복권의 진짜 주인이 이 복권을 도난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진짜 주인이 뭔가 감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이 대리인이라는 남자한테 복권을 뺏긴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혹은 재판매된 복권은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이 복권협회 측에서는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2015년 진짜로 이 복권 당첨자를 찾아냈어요. 180억 원의 진짜 당첨자는요, 옆에 에디 팁톤이라는 남성입니다. 에디 팁톤. 이 남자의 직업은요, 미국 33개 주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당첨 번호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의 관리자였습니다. 복권의 당첨 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권 번호를 만들고요, 자기가 복권을 사서 자기가 그 당첨 번호를 적는 거예요. 왜? 자기가 관리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디 팁톤은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불법적으로 약 22억 원 이상이나 벌어들였습니다. 2017년 8월 이 에디 팁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형벌은 최고 25년 징역형이 떨어졌어요. 참 정말 대박이죠. 복권 번호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의 관리자가 본인이 복권을 사가지고 다 해먹은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로서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독일의 정치가 크리스티안 불프라는 남자가요, 2010년 독일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크리스티안 불프. 그런데 2012년 독일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인 19개월 만에 독일 국민 85%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사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요,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19개월 만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고 국민들의 85%나 들고 일어났던 걸까? 그 이유는요, 당시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는요, 2010년 이 크리스티안 불프의 아내가요, SUV 차량을 리스를 했대요. 근데 그 리스를 했을 때 일반인들보다 0.5%가량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의 와이프가 일반인들보다 자동차 리스할 때 0.5% 낮은 금액을 혜택받았다. 낮은 금리를 혜택받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시 생일을 맞았었던 이 크리스티안 불프의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생일 기념으로 당시에 이 자동차 판매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0원 정도 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더욱더 문제가 됐던 건 2008년 크리스티안 불프는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기업가인 친구 부부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6억 원 정도의 돈을 빌렸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아, 돈을 빌리고 안 갚았나? 사기쳤나? 그래서 문제가 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티안 불프는요, 6억 원을 빌리고 나서 바로 다 갚았습니다. 이 친구 부부한테 다 갚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당시 크리스티안 불프가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대요. 근데 그 대출을 할 때 당시에 그 통상 이자보다 약 1% 낮게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싸게 돈을 빌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처음에 이 크리스티안 불프는요, 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유명 일간지의 한 기자한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나는 친구한테 돈도 못 빌립니까? 그만 좀 보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한 것조차도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이 기자가 보도를 한 거죠. 이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더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한 행위들이긴 해요. 왜냐면 일반인들과 다른 혜택을 받긴 한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든을 떠나서 혜택을 받았잖아, 받기는. 근데 이게 좀 대통령의 사퇴까지 이어졌다는 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당시 독일의 국민들은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정직성을 의심받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체 독일인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어요, 독일 국민들은. 봐봐요. 불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티안 불프의 대통령 사임을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이 크리스티안 불프는 국민들의 신뢰 상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죠. 자동차 리스할 때 받은 0.5%의 혜택, 그리고 아들의 5,500원 자동차 선물, 그리고 친구한테 6억 원을 빌리고 그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그때 1% 낮게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에 신뢰를 잃게 해드려 죄송하다면서 손수 대통령 자리를 내놨던 독일의 전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 그래서 오늘은 미국 헐리우드를 발칵 뒤집어 놨었던 찰리 신 에이즈 사건, 그리고 복권 번호 관리자가 복권 당첨자가 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대통령이 사임을 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